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드리는 급여는 7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과 생계급여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급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의료급여는 수급자분들이 다른 급여처럼 현금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무료로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처럼 수급자 근로소득이 공제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의료급여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양의무자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 바뀐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건강보험과 연계된 의료보장성이 강화되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이 강화되는 항목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서부터 바뀐 사항 말씀드리자면요. 또 2, 3인실의 상급 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고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남소음파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2020년인 내년에는 척추질환, 근곤격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거급여를 보도록 할게요.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수급가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했다는 거예요. 기준 임대료도 올해에 비해 조금 올라서 서울에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작년보다 33,000원이 올랐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5만원가량 올랐어요. 안 오른 것보다는 낫긴 한데 집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오른 게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들 대부분이 주거급여에 생계급여로 받은 돈을 더해서 주거비에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일한 경기도 성남을 보면 독거어르신 가구도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급여는 많이 받아봤자 22만 원 내외이니까 주거급여로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죠. 주거급여를 주는 기준이 워낙 안 좋은지 월세, 전세에 맞춰져서 이런 것 같은데 주거급여가 조금 더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거급여에서는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주택 수선비도 지원해 주는데요. 그 한도액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됐어요. 그래서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수급자 가정에게 지원이 돼요. 또 이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처럼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있죠. 우리 애는 20살이 넘었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나이 상관없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급자 가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는 대학생이 더 많이 드는데 대학생은 지원 안 되나요? 대학생은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국가 장학금을 비롯해서 근로장학금, 학교 내 장학금, 외부기관 장학금 같은 장학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1.4% 정도로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 4천원, 중학생 부교재비 21만 2천원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고등학생 부교재비예요. 내년에 무려 62%나 인상되는데요.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 부교재비보다 60% 이상 비싸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수급자 통장에 계좌이체가 되고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입금되거든요. 이번에 입학금 내야 하는데 왜 입금 안 되지? 이렇게 궁금하실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주는 해상급여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또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주는 장제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이런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자활 사업은 일하는 유형에 따라서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으로 나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를 하면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53,44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4,000원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57,440원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 서비스형은 하루 8시간에 46,790원,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에 27,97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시장 진입형 업무 급여를 하루 53,400원에서 56,1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또 이런 자활근로 일자리를 내년에 1만 개 이상 늘려서 5만 8천 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자활근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근로 능력이 없을 것처럼 아픈 데가 많은데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일은 해야 하고 그러느라 병원비가 더 드는 분들 여러 봤는데요. 자활근로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급여들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